이란 사법부가 반정부 히잡 시위 진압 보안군에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시위 참가자를 공개 처형했습니다. 처형 방식도 굉장히 끔찍했는데요. 크레인에다가 사람을 공개 처형했어요. 유럽연합은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이란 정부가 공포정치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이란 추가 제재 발표했는데요. 이란과 서방의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란과 서방의 갈등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명예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반정부 시위가 지난 9월부터 그 히잡 시위 이어지고 있는데 네.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공개 처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과격한 대응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례 없었던 일이고요. 네네. 통상 시위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만은 한쪽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 한 5배, 10배 규모의 친정부 시위가 동시에 일어나서 시위를 잠재우는 것이 통상적인 하나의 광경이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지금 3개월째 그 시위가 수그러지지 않고 네. 단순한 히잡 자유와 목소리를 뛰어넘어서 지금 네. 정권 교체, 정권 붕괴의 시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란 정권에서는 거의 그냥 정권에 대한 위협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 상태를 방치했다가는 이제 굉장히 큰 정치적 위협이 되겠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초강경 공개 처형을 통해서 이 반대 세력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의도인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네. 이 의도가 자칫 더 큰 시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의 의도는 시위를 잠재우겠다라는 건데 오히려 자극을 해서 도화선을 더 크게 당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란의 정치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종교적 배경까지 봤을 때 이런 의도가 정부의 의도가 관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란이 지난 43년 동안 미국의 경제 제재 하에서도 단단한 정권 유지는 이제 계속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특히 10대들이 1979년 혁명 이후에 생겨난 세대들입니다. 79년 혁명은 이슬람 혁명 이후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부패한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혁명을 했는데 네. 43년이 지난 지금은 그 세력들이 지금 부패해서 오히려 반혁명의 지금 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혁명 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이 글로벌 트렌드를 경험한 친구들이 처음에 40년, 50년 전의 그 체제에 익숙할 리가 없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 밤이라는 구호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배고픔을 이제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하는 이제 국민 여론이 확산돼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정권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됐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권도 이제 전례 없는 초강경 공개 처형으로 시위를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이 시각의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귀결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시위 관련 사망자가 한 300여 명,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 미성년자가 44명, 전체 약 15%. 그리고 목숨을 잃은 대부분이 10대 소녀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 수천 명이 히잡 쓰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이런 방식의 시위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10대 여성들의 집단적인 시위 참여 어떤 양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기독 세력들은 아무래도 제 9세대의 그 부패한 왕정을 경험한 세대들은 비록 이 정권이 나쁘다 하더라도 네. 이제 과거를 경험해서 이렇게 뒤엎으려고 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왕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네. 그러나 이제 그 10대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글로벌 스탠더드나 보편가치를 온몸으로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10대들에게는 네. 과거에 그 더 나쁜 정권으로 가겠느냐 하는 것은 먹히지 않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제 아미니가 20대의 젊은 여성이었고 그렇죠. 그 여성이 단순히 어떤 히잡의 문제로 시위가 촉발됐지만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것은 체제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어떤 시위로 이게 탈바꿈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 해서 동조하는 주로 10대, 20대 초반들이 시위의 최전선에 앞서고 있는 것이 이제 새로운 양상이고요. 네. 따라서 이제 그걸 진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 다시 그렇군요.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이제 세대라는 거죠. 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재미난 현상들은 네. 이거는 여성의 문제였을 때는 여성 시위로 거쳤는데 네. 젊은 대학생이나 남성들이 그 보호하면서 여성 시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네. 젊은 세대들의 어떤 시위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 권력이 정권에 대항하는 데 대해서 정권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는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참여한 축구 선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제 곧 집행할 거다 하면서 축구협회 그 피파나 이런 쪽에서도 분노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클라이밍 대회에 참여했던 여성 히잡이 벗겨졌다, 일부러 벗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또 뭐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월드컵에서 시위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기도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새로운 양상은 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현재로선 그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량 사형 집행 위험이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희들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참 위태롭게 하는 순간입니다. 네. 그 축구 선수건 스포츠 이름으로 어떤 국제 무대에서 정말 그 친구들은 국내 그 상황을 용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또 국제 무대에서 조국에 돌아갔을 때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국가재창도 무건적 시위를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최소한의 그 인권적 표현을 이게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 정권이 거의 유지할 수 없을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정권이 그런 위협을 이제 느낀다면 네. 이런 대량 소위 말하는 살인, 기소 또 처형 문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을 내놓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굉장히 이제 좀 두렵게 하고 이제 우려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0대나 20대들의 그 시위는 이제는 물러설 수 있는 한계를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진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럼 이슬람 정권의 소멸, 이슬람 정권이 아니라 소위 세속 정권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슬람 정권이지만 조금 완화된 이슬람 정권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예.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는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이슬람 국가가 57개의 이슬람 국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히잡을 율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두 나라 정도거든요. 네네. 55개 나머지 이슬람 국가들은 다 히잡이 자율화되고 네. 여성 운전이 허용되고 네. 여성 총리와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그것보다도 예. 이런 중세 때 개개먹은 이슬람을 이제 반미라고 하는 하나의 슬로건 속에 21세기에 계속 유지하기는 시효가 끝났다. 우리도 이슬람이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면서도 어떤 인권과 글로벌 가치와 어떤 개혁과 진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원한다. 이게 젊은이들의 일치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고요. 예. 이 소위 말하는 어떤 보수적인 그다음에 중세적 율법의 도그마에 빠진 이 정권을 좀 새로운 이슬람 정권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속 정권으로 가자라는 건 아니고 이슬람 국가를 유지하되 중세적이고 극단적 보수주의적인 이런 이슬람 정권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바로 세속주의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수많은 다른 이슬람 국가 수준으로 또 이란이 굉장히 문명과 역사적 수준이 높고 그럼요. 인구가 8천만이 넘고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나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리더십이나 체제가 바뀌면 1인당 GDP 3만 불 그냥 갈 수 있는 나라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 잘못된 체제와 잘못된 독재적 리더십 때문에 40년 동안 국민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상태는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 없다 하는 아래로부터의 그 강력한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럽연합은 추가 제재 방침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네. 그런데 국제사회가 이렇게 뭐 많이 알리고 응원의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이란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제재 수단은 거의 없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43년간 초강 경제 제재를 했는데도 지금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이란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는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유럽과는 협력적 관계를 갖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핵 협상이나 이런 국제 문제에서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유럽을 우군으로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EU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EU조차도 이제 이란 정권에 대한 반대 제재로 돌아선다면 국제사회에서 이란은 쓸 곳이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치된 EU의 압박은 이란 신정 정권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EU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이란을 고립시키면서 더 이상 극단적인 이런 중세적 야만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또 한편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란 상황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이 부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이란은 지금 이제 이란 국민 전체는 지구상에서 한국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뭐 대장금 시청률 90%를 기록했고, 네. 이제 이란 사람들이 기대고 하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 1, 2순위에 이제 코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네네. 또 우리 기업이 한 3천 개의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좋아하는 이란 또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해관계 우리가 자원을 의존하는 국가로서 이란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만 네. 또 한편 우리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네. 이 여성 억압이나 인권 문제 어떤 잔혹한 처형 같은 이런 글로벌 가치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더 강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와 어떤 보편적 인권의 수호라는 그 가치를 명확하게 우리가 설정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 정부가 지금 이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내온 게 있나요? 뭐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저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아마 정부는 뭐 이 반인권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요. 네. 아무리 경제적 이해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이런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신뢰 측면에서도 이란의 상황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명예 교수였습니다.